경우에 지금 이게 좀 양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한쪽으로만 얘기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모기나만 국내에서 하냐. 근데 제가 이제 2008년에 연구원에 왔고 그 이후로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작업들을 거의 참여를 했었는데 법 제정할 때는 사실 이제 영국이나 이런 외부 해외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통합 지배구조 모범 교진, 컴바인드 코드라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는데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그냥 권의 차이나 금융이야 비금융이야를 상관하지 않고 이제 상장 비상장 이 정도만 부분에서 교류하는 형태들이 많았는데 또 금융위기가 나면서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크게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저희가 오픈 이코노미에서 당연히 글로벌 위기가 전 경제에 영향을 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데로 잘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교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금융에서 어차피 개별 명령에 흩어져 있던 거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지금 새로 막 들어오는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아니 법을 하나 만들자 그런 게 이제 금융위의 정책 단계에 있는 그런 맞아 떨어져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법의 형태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의 특성이 좀 죽어버리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조금 오히려 취약해져 보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보완이 필요한데 지주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제 발제문에 처음 있는 거는 이제 처음 발제문에서 이제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자회사 경영관리 역할만 하는 지주회사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굳이 적어본 건데 당시에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분들 말씀을 듣자면 굳이 이거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 형태라는 게 필요했고 주식거래 형태의 은행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순수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 그리고 일본 사례를 당시에 많이 참고했었는데 일본에서 그냥 순수 지주회사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자. 좀 되게 그다지 막 뭔가 스트롱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금융지주 회사라는 게 당시 이제 유행처럼 퍼졌던 이제 금융의 대형화, 경업화 추세에도 맞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점점 지주회사 체제 이 스트럭처가 굉장히 우리 금융산업을 이제 지배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소유 지배 괴리 문제가 저희가 이제 워낙에 대규모 기업 집단이 크다 보니까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분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상의 이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100% 완전 자회사, 완전 전자회사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왔지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10개 지금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면 이제 자손증권회사가 154개 정도 있는데 두 개만 상장회사다. 근데 사실 이제 만약에 또 이게 소유가 100%가 안 되게 되면은 또 주주가 서로 이제 차별화되면서 또 거기서 또 컨플릭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또 지주회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다른 또 측면이 발생하게 됐고 또 동일인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은행 지주회사는 은행처럼 이제 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요 주주로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 지주사 CEO가 그냥 천남 노릇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양면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걸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차라리 과정주주를 허용하는 과정주주 체제를 도입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직 크게 변화는 없고 아시다시피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만 빼고는 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최대 주주
10% 아주 조금 부족하게 다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게 병업화에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끌고 왔는데 그럼 병업화 성과가 있었니? 하고 물어보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취약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2010년대 넘어가면서. 그래서 뭐 업권별 칸막이도 세고 또 지주랑 자회사랑 싸운다. 아까 KB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지주회장과 은행회장 간의 또 지배구조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또 지주사 CEO의 권한 책임을 이제 그 가치가 주지 않으면 사실 주주나 이해관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많이 결정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그런 이제 사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 6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냥 쭉 그려본 건데 지주 당기 순이익이나 ROA는 글로벌 금융위기 빼고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 수익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냐? 거의 뭐 은행에만 쏠려 있습니다. 현재 뭐 70% 80%가 자산이다 은행에서 오고 이익도 뭐 7, 80%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금융위에서는 너네 경업화 성과도 없고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비이자 수익도 많이 강화를 그 부분도 강화를 해라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내부 통제나 소비자 보호의 어떤 그런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지주 소속, 비지주 소속 은행 ROE를 비교해봐도 서로 이제 들락날락 이게 지금 흑백으로 윤세가 돼서 잘 안 보이시느냐 선이 이렇게 어떤 때는 이게 올라갔다 어떤 때는 저게 더 아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뭐 구성의 오류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업화 성과는 안 나는데 경업화 성과를 내려면 또 지주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려면 지주회사 회장이나 뭐 하여튼 CEO의 권한이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책임 수준을 거기 맞춰주지 못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이제 대표이사 병영 참여 절차 과정을 제도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14년에 지배구조법 그러니까 지배구조법 시행 만들어지기 전에 14년 12월 말에 모범규준을 먼저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규정에 보면은 경영 의사결정 체계 해가지고 69조에 그래서 뭐 병영관리 협의회 만들어라, 리스크 관리 협의회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 지주 CEO와 자회사 CEO도 싹 다 들어와가지고 협의를 해라 명시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공시되는 연차 보고서에 그 운영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제 이게 뭐 협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주회사 CEO한테 자회사 CEO들이 듣기만 하고 보고만 하고 이런 자리인지 어떻게 운영이 실제로 되는지 그리고 권한과 책임 수준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부적격한 이사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하는 건 사실 주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결국은 이제 최대 주요 주주의 주주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요 주주에 해당되는 연계금이나 기관 투자자가 제대로 전문성과 동의성을 갖추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과도한 연임이나 너무 뭐 정말 뭐 70, 80이 될 때까지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연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때는 정권에서 낙하산 이사를 자꾸 돌리는데 또 그걸 또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좀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다른 분들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만 좀 이상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주가 자회사에 어떻게 힘을 쓰냐라는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주가 어쨌든 완전 자회사, 뭐 완전 순자회사에 대해서 100% 주주로서 어떻게 하겠다 뭐 지주나 은행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어차피 지주가 100% 갖고 있으니까 뭐 아무 뭐 의미 없어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주의 100% 아니 자회사의 100% 주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주회사 내에서 어떻게 그 최종 결정까지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금융지주 경영협의 사항의 일부 뭐 자회사 경영 의사결정 관련된, 그러니까 지주가 주주로서 이제 결의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뭐 그런 내용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지주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이 자회사 주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결정하겠다 이런 거의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이제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일부 뭐 자회사 경영진 성과 평가라든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내용 이런 것들은 확인 가능하지만 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발제문에서 다들 좀 비중 있게 다루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임추의 구성의 다양성 확보 관련 부분인데, 일단 지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면은 그 법 자체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그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임추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관계자를 어디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자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과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소비자들이 근로자만큼 조직화될 수 없다고 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덜 중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논의가 돼야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사 구성의 다양성, 어떤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근로자 이사제는 사실은 명확히 말하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또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서 이제 근로자 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경영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한 이중이사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독이사를 뽑는 것과 경영이사를 뽑는 것은 선출 방식이나 권한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합쳐져 있는 단일 이사회라도 미국처럼 독립적인 사회에서 풀이 넓고 그런 사람들이 이사회 안에 와서 그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도 이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편협한 풀 문제도 있고 어차피 회전문으로 사회이사를 돌리는 관행도 많이 있어서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근로자 이사를 선임하는 게 지금 현재 법체 개정으로는 주총을 통해서 모든 이사가 선임이 되어야 되는 체계 하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법적인 구조화가 있지 않냐. 이사는 근로자 이익을 대표해야 되는데 주주들에 의해서 선임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이사회를 쓰는 곳에서는 사실 감독이사회에 들어가는 일정 비율의 근로자 이사를 근로자 대표 그 지역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사실은 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나 근로자 이사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현실성 있게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간 근로자 추천 이사제나 근로자 이사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의식이 조금 부정적인 게, 제가 조금 전에 들여다본 바로는 유럽에서 기업에서의 어떤 고용주와 그 근로자들 간의 관계와 우리나라에서 그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좀 모드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되게 오래된 코어 디터미네이션 그런 전통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는 굉장히 대립 관계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토양이 좀 다르고 이 역사가 다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서로 상생하려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서로 생겨야 협력 관계로 가야지 사실은 이런 제도도 기업이나 주주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